우정혁 박사님의 발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입장과 또 관련되는, 인사들의 정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 정보적인 참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북한 연구자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게 그 서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제 북한의 의도, 입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올해 군 복무하신 분들도 이 북핵 문제는 아마 그 군 복무 기간의 상당 기간은 이거 겹치는 기간이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94년도부터 교편을 전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네바 합의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가 됐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핵 능력은 고도화 되는 역설이 형성됐는데 왜 그럴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외부 세계의 그 저지 노력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수령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북미적 대관계 속에 핵 개발의 동기를 찾고 남북 사이의 분단 체제에서 이제 그 전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동기를 강화해 왔는데요. 그동안 중국 요인도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 92년도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방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기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주로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시키는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환은 보상. 이른바 이제 동결대 보상 방식의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2008년 그 12월 이후에 육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이제 육자회담은 그 진행이 되지 못했고,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이제 2018년 신년사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이제 평화 공존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그 협상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3자, 4자, 6자 이런 다자틀을 통해서 협상을 해왔는데 이제 이번 협상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런 새 지도자들 사이에 정보 당국이 동원이 됐습니다. 외교단이 동원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국정원, 미국 CIA, 북한의 통전부 이런 데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 핵무력 완성 이후에 현 단계에서 북핵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다 아시는 대로 그 북한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 스스로도 이제 핵은 가졌고 앞으로 이제 3대로 이루어지는 수령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지난 4월에 그 병진을 결속하고 경제 우선 노선을 이제 표명하는 그런 이제 내부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과거와는 달리 남북 협상에서 이 북핵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들어왔고, 결국은 이제 그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연계해서 그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을 하자고
남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재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도 2항의 평화체제, 3항이 비핵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 대 말의 공약을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고 검정 우선 주장을 했고 북한은 그것은 이제 공격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체되니까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제 중재안을 냈던 겁니다. 아까 우정혁 박사님 말씀하신 조기 수학에 해당되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영국 폐기와 거기에 하는 상응 조치로서 이제 예를 들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이제 교환하는 중재안을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미국에 던져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어서 북한은 너희들이 이제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면 우리의 안을 받아라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아까 여러 번 설명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가 반드시 내부 정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중간 선거에 너희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김영철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우리가 가자고 해도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선거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실무회담 열렸는데 실무회담 열리기 전에 한국이 나름대로 역할도 했고 미국도 북한과 실무 접촉을 통해서 잠정 합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때 이 상응 조치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의 잠정 합의가 만들어지고 하노이에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이 만든 잠정 합의를 무시하고 빅디라를 냈던 거죠. 그 빅디라를 낸 이유는 여러 우정희 박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잠정 합의를 받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 없는 조건에서 이게 이제 핵 군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핵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엔드 스테이트까지 포괄하는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초기 조치로서 동결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빅디란을 제시했고 북한은 사실은 이제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안보 문제는 뒤로 빼고 경제 제재 완화를 5가지 근본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김정은의 속내가 드러난 걸로 미국은 인식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는 이제 조기 조치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이제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나 이런 것은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상을 길게 진행하면서 우선 제재를 풀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어느 순간에 핵도 갖고 경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아마 속내를 들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고원 청문회라든가 뮬러 특검 이런 등등 이제 있으니까 이번에는 깨는 게 좋겠다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래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명분은 미국이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없으니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재를 먼저 푸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세웠지만 미국이 볼 때는 아마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일부 이제 초기 이 비핵화 조치 쓸모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제재를 풀고 먹튀할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래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선회법 조항을 받아서 우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그 당시에 볼턴과 폼페이오가 반대했다는 거죠. 폼페이오도 이제 앞으로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협상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제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이 이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던졌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 문제를 들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한미 군사연습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뭐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 지난 4월에 얘기했던 김정은이 얘기했던 이제 미국이 셈법을 바꾸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들고 나온 내용이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됐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우정엽 박사 확인했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밝은 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제재를 일부 풀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경제 재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정도의 안을 들고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이제 깨고 돌아갔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이제 제가 발제문에 적어 놓은 내용들은 발제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로 몇 가지 쟁점 중에 이제 협상 대표의 권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비건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왜냐하면 최선희가 이제 외무성 제1부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격이 안 맞아서 이제 김명길이 나왔는데, 김명길과 비건이 만나는 건 격이 안 맞거든요, 미국 쪽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비건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 최선희와 격을 맞추어서 아마 조금 높은 급에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이제 틀을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 볼 바는 아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기회를 트럼프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이게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양 정상이 톱다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판을 깨는 건 다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에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내년 한 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이 판을 깨는 것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은 2달 중에 실무 협상이 되든 안 되든 모멘텀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 재선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협상이라든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판을 깨는 것도 또한 실패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룩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핵미사일, 특히 이제 핵실험과 ICBM 정도만 관리하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실무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 정도로 잘하면 이제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좀 비관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정세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나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속화될 것 같았지만 올해 들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한일 간에 지금 갈등이 있고 남남 갈등이 있고 발목 잡히는 그런 정세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판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이 톱다운의 새 지도자의 리더십이 관련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북한은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해외 송출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외화는 고갈되고 제재 압박의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아마 관광 개방 쪽에 이 제재에 걸리지 않는 쪽에 관심을 두고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일단 자력갱생으로 버텨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